사실 리플이 최근에 글로벌 경제와 굉장히 파트너십이 좋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게 된다면 그게 사실 리플 가격의 또 다른 국면으로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앞서서 AI가 대답한 것처럼 30달러까지는 힘들지언정 지금 가격에서의 더 큰 상승 정도는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 리플의 이런 협업 동향들은 좀 어떨까요? 교수님? 리플이 좀 굉장히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여러 가지 글로벌 다른 은행도 그렇고 아까 외환 송금부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원래는 외환 송금 스위프트망을 썼던 거에서 리플로 대체될 수 있어요라고 해서 많이 썼던 게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스위프트망이 워낙 느리고 워낙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게 대신에 리플로 대체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플레이어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말했던 CBDC도 가능성이 있지만 CBDC 말고 리플을 쓸 수 있어라고 하면 굉장히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은 아직 왜냐면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금융이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그것들은 이렇게 함부로 막 발표할 수는 없는데 이런 플레이어들이 늘고 있다. 그래서 스위프트망을 대체할 수 있다. CBDC 연동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는 아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들을 발표를 막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좀 신중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CBDC 아니면 스위프트 외환망에서 이렇게 MOU나 그런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리플이 아마 그런 외환 송금부터 시작됐던 베이스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존에 있던 금융권 시스템에서 확대될 수 있는 스위프트망 대체할 수 있어요. 아니면 CBDC처럼 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늘어났을 때는 아마 가격적인 측면도 늘어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마 ETF 승인도 그래서 고민하는 것 같아요. 리플이 갖고 있는 자생적인 면이 있거든요. 이렇게 스위프트망 대체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라는 관점에서는 아마 이런 포인트에서 아마 리플에 대한 것들이 SEC 소송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비트코인 ETF처럼 리플 ETF가 된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거래하는 부분들이 은행에 많이 써요.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SEC도 가만 둘 수가 없는 거고 미국 그쪽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2.0 되게 싱크리토잖아요. 이런 것들이 리플에 대한 확대되는 거를 그냥 그럼 대신 달러랑 잘 패깅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잘 연동해야 돼라고 만약에 그게 잘 된다고 하면 아마 긍정적인 것들이 돌아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기존 우리 레거시 금융에서는 되게 신중하죠. 네. 그것들을 사실은 리플로 테스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들을 알고 있는데 스위프트망을 바로 대체할게라고 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런 것 때문에 단계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 국가적으로 글로벌적으로 CBDC 사용량을 좀 확대시킬 것 같거든요. 근데 이 CBDC와 리플과의 관계성을 조금 쉽게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국가적으로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 CBDC를 많이 사용하게 됐을 때 리플은 어떤 활용도를 나타내는 걸까요? 있는 걸 말씀하면 CBDC가 활성화된다. 네. 그러면 리플은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기본적으로. 악재다. 만약에 네. CBDC로 잘 됐다는데 물론 네. 트럼프 2.0은 CBDC 하지 마.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라고. 예, 맞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되면 리플하고는 되게 좀 좋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있는 걸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스테이블 코인이 더 워킹할 때는 리플이 더 좋은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CBDC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보면 리플은 더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에 CBDC 안에서 기술적인 거니까 기술 원장에서 원장과 원장 연결을 리플을 채용할게요라고 하면 약간 긍정적이 돌 수가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CBDC가 만약에 우리나라 CBDC 달러, 미국 CBDC 달러, 중국이 잘 된다 그러면 그때 지금 리플은 글로벌 송금에 쓰이잖아요. 네. 글로벌 송금 쓸 때 굳이 단기를 하나 더 돌 필요 없는 거죠. 지금은 스위프트망 대체로 리플로 송금하고 받는데 CBDC가 잘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CBDC하고 미국 CBDC 잘 된다면 굳이 리플을 중간에 낄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CBDC 및 그런 것들에서 제 개인적 의견은 CBDC가 잘 형성이 돼라고 하면 리플을 굳이 써야 될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는 외환 송금은 좀 약하니까 리플과 연동할게요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CBDC 자체가 잘 돌아간다. 그러면 미국 CBDC, 우리나라 CBDC 연결했을 때 굳이 리플을 쓸 필요 없거든요.
돌아간다 치면 그러면은 직접 원장과 분산 원장 연결됐을 때는 리플이 들어갈 확률이 적은데 근데 우리 앵커님이 물어본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CBDC 안에서 외환 쪽은 리플과 연동할 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제대로 된 CBDC면은 아마 리플이 줄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외환으로 좀 복잡한 게 있으니까 리플과 인터페이스 해라고 하면은 늘어날 수 있는데 본질적인 부분 CBDC에서 그러니까 미국 CBDC, 우리나라 CBDC가 연동했을 때는 리플을 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BOK에서 하는 그 외환에서도 국제 송금 부분이 있어요. 그것들 리플과 연동하기보다는 직접 다른 CBDC와 연동하는 게 더 시나리오가 더 많습니다. 리플을 꼈을 경우가 아예 배제한 것 같지는 않은데 사이드 체인으로 근데 그것들보다는 다른 나라 CBDC 연동할게요라고 하는 게 더 많을 것 같고요. 그러면 리플에 갖고 있는 파워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게 개인적 의견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시나리오를 써보면요, 교수님. 이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하는 건 법정화폐를 달러를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국 나라들이 CBDC를 사용하게 되면은 달러의 패권 자체가 조금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염두를 해서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을 밀고 있는 건 아닐까. 네. 이런 시나리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럼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네. 일단은 CBDC는 하지 마. 네, 맞아요. 왜냐하면 미국 달러 패권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과 더 강화를 했던 게 말씀하신 대로 포인트고요. 근데 CBDC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뭐 중국도 그런데 아직은 초기 단계이긴 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테스팅 단계이긴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것들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 리플하고는 또 스테이블 코인과 이렇게 연동되면서 좀 더 가능성이 있는데 CBDC에 대해서 약간 블럭을 한 거 맞죠? 트럼프가. 맞아요. 왜냐면 달러 패권을 또 있어야 되고 왜냐면 칭크립토 되면서 생태계를 미국으로 다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트럼프 욕심이 많죠. 미국에 공장도 지으라고 하고 크립토 다 미국으로 와. 미국이 크립토 수도잖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관점에서 그럼 CBDC가 잘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굳이 뭐 미국 안에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달러가 아니어도 되는 거지 미국 않습니까? 달러가 아니라 이렇게 그죠? 기술적으로 연동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물론 달러 패권이 또 있으니까 하지만 CBDC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을 강조한 건 그건 딱 우리 정확하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달러 패권, 칭크립토야. 다 미국으로 와야지.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너희 CBDC 하지 말고 다 달러 기반의 CBDC 말고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나라도 많이 쓰세요. 동대문 우류시장 가면 15% 쓴다고 말씀드렸죠. 아, 그래요? 네. 그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근데 15%나 쓰나요? 왜냐면 외국 사람들이 와서 테더나 그런 걸 결제하고 있으니까. 왜냐면 거래할 때 외국 사는 사람이 그걸 쓰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원리죠. 사는 사람이 쓰면 정말 늘어날 수 있는 거라서 어쨌든 리플 얘기다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포인트는 정확하게 보신 거다. 현재는 CBDC, 트럼프 2.0은 CBDC 하지 마. 스테이블 코인 써. 그렇게 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가 크립토에 관한 행정명령이 사실 초반에는 나오지 않아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렸는데 그 행정명령 중에 뭐 SEC 의장에 관한 그런 언급도 있었지만 CBDC를 배제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조금 더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의 의도,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달러의 패권을 어느 정도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같은 맥락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셔야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또 시장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지를 체크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은 리플 600달러 전망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지금으로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전망인데요. 만약에 이 600달러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리플이 600달러가 될 것이다라고 그나마 납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인가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비트코인 ETF 말고 네. 리플로 다 해. 이렇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있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 그렇지만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야 이제 앞으로 리플로 다 써, SRP로 다 해라고 하거나 뭐 금융기관에서 다 이제 매입을 많이 한다든지 마치 비트코인 전략자산처럼 트럼프가 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에서 아니면 나라에서
앞으로 리플이 전략 자산이야. 한번 우리나라에서 하면 재밌겠네요. 우리 BOK에서 갑자기 앞으로 리플로 이렇게 우리 전략 자산이야 이렇게 얘기하던지 그리고 법적 규제가 완전히 해소가 되는 거죠. 이제 리플은 완벽하게 뭐 승인할 거야. 이제는 뭐 증권이 아니라 다 해라고 해서 이렇게 됐을 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마치 뭐 트럼프가 비트코인 전략 자산에서 많이 올랐죠. 그런 것처럼 이제 트럼프가 하는 게 더 편하게 맞긴 해요. 비트코인도 전략 자산이지만 리플도 전략 자산인데 리플은 근데 아시겠지만 약간 이게 좀 다르잖아요. 리플 랩스도 있고 약간 이름이 랩스도 있고 여러 가지 엔티티가 확실해서 좀 이슈가 좀 있긴 하죠. 그런 관점에서 근데 아니면 뭐 미국 행정부가 인수한다든지 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스위프트망 대신에 다 리플, XRP를 다 써라고 하면 $600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좀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하니까요. 희박하고 그죠? 그렇게 되면 아마 리플 아마 홀더분들은 아마 서울경제TV 와서 파티하실 것 같습니다. 초대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맥락은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리플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활용도가 넓어질 것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마침 또 타이밍 좋게 스테이블 코인도 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미국 정부와의 협력 가능성들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플의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상승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려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가 펼쳐져야 되는데 현실 가능성이 사실상 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교수님이 뭐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주시고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좀 대입을 해봤을 때 2025년도 그리고 2030년도 리플의 가격 전망과 또 리플이 어느 정도의 입지를 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시장에서 이런 또 시나리오 몇 가지만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장담할 수는 없는 시장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아마 제가 이제 가격 얘기는 잘 안 하긴 하는데 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마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긍정적인 관점 그래서 2025년도에 만약에 됐을 때는 아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뭐 승인도 받고 글로벌 경제에서 다 채용됐어 그러면 아마 뭐 워낙 변동폭이 크니까 그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다 됐을 때. 근데 전제 조건은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긍정적 시나리오 됐다라고 하면은 $3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다 필요한 거죠. 그런 전제 조건이 됐을 때 가능하다 보여지고요. 근데 리플이 갖고 있는 저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갖고 물론 비트코인 같지는 않지만 그 갖고 있는 이더리움 생태계 같지 않은 또 이제 그런 송금이나 결제에서 갖고 있는 그런 생태계,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각자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면 리플이 갖고 있는 생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저도 그건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뭐 올해는 많이 제대로 많이 잘 돌아갔을 때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아마 2030년 정도 됐을 때는 아마 글로벌 비트코인 네트워크, 이더리움 네트워크, 리플 네트워크가 이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같이 동방 성장되는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면 리플이 다 이더리움 대체할게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있고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있는데 리플 네트워크가 특히 이제 글로벌 송금 결제라든지 그다음에 갖고 있는 디파이 일부를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이제 시장 자체가 더 커져야겠죠. 디지털 자산이 더 기존 금융권과 디지털 연결된 시장이 확대됐을 때 비트코인 네트워크,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더불어서 리플 네트워크가 이더리움 네트워크보다 커진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같이 성장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는 $600까지는 몰라도 그 분명히 여진이 네.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